야, 김진석.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보증한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원금은 내가 책임진다니까. 30년 지기 친구의 확신에 찬 목소리. 은퇴 후 막막했던 제게 그 목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줄은 구원의 줄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퇴직금 2억 원을 올가맨 지옥으로 향하는 덫이었습니다. 56세 김진석 부장.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두둑한 퇴직금 2억 원이 IRP 계좌에 들어왔을 때 한편으론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없다는 공허함, 아내의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하는 걱정 섞인 잔소리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자니 1년 이자가 세금 떼고 나면 1,000만 원도 안 될 것이 뻔했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썩힐 수는 없다는 조바심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때 30년 지기 친구인 박상진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생했다며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와 고급 일식집에서 술을 사주며 위로만 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친구의 손목을 보며 저는 내심 부러웠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진 후 박 사장은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진석아, 내가 지금 집에서 썩을 인재가 아니야. 내가 아는 화장품 사업이 지금 대박 조짐이거든.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왕웅이랑 독점 계약해서 물량만 되면 되는데 자금이 딱 2억이 부족해. 너만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은 눈 감고도 챙겨줄 수 있어. 아내가 옆에서 그래도 친구 사이엔 돈 거래하는 거 아니랬어. 라며 말렸지만 박 사장은 저희 부부를 보란듯이 화려한 강남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벽에는 중국 파트너와 악수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중국어 계약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냐. 이 박상진이를 못 믿어? 서운하다, 야.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의 빗장이 풀려버렸습니다. 투자를 결정한 다음 달 제 통장에 정확히 30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 후로 6개월간 약속한 날짜에 한 번도 어김없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제 어깨에는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큰 소리치며 외식도 하고 친구들 모임에 나가. 내 친구 박 사장 사업에 투자했는데 월 300씩 따박따박 나온다. 며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번졌고 박 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7개월째부터 입금이 며칠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박 사장은 늘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아, 중국 세관에 물건이 묶여서 다음 주엔 꼭 해결돼. 입금액도 250만 원,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텄지만 큰 사업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라며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이제는 전화조차 잘 닿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제가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화려했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사장은 잠적했고 퇴직금 2억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후의 삶이었습니다. 아내는 내 그럴 줄 알았다며 매일같이 저를 원망했고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가슴이 터질 듯 아파 병원을 찾으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법률사무소에서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게 투자 사기 피해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결국 개인회생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진석 씨 역시 모아둔 돈이 없으니 생활비가 부족해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30년 우정에 대한 배신감,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모든 것을 망친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하루에도 몇 번씩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더 쉽게 당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30년 우정이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필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겐 경계하지만 아는 사람에겐 정과 신뢰를 앞세워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합니다. 내가 보증한다. 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이라는 거짓말의 맨 얼굴을 봐야 합니다. 금융의 세계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박 사장이 말한 원금 보장은 사실 당신의 원금으로 내 사업 실패를 보장받겠다. 는 뜻이었던 겁니다. 뒤늦게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며 변호사를 만나자 투자금을 일부라도 받았고 사업을 하려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기망, 즉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에 따르면 실제 이런 이유로 사기죄 성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김진석 씨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한 재력가의 은퇴 후 투자 사례가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한 언론 보도에 소개된 그는 퇴직금으로 달러 같은 안전 자산을 사거나 미국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라는 불확실성이 아닌 검증된 시스템을 믿은 것입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김진석 씨가 놓쳤던 세 개의 방화벽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우정과 계약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변호사 공증을 받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돈 이야기에 감정을 섞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그 즉시 투자를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보여주는 것이 아닌 서류를 믿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같은 객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제3자의 눈으로 검증하십시오. 친구의 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사업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퇴직금은 한 방을 노리는 시드머니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는 IRP 계좌 안에서 세금을 아끼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고수익 약속보다 훨씬 확실하고 안정적인 국가 공인 수익입니다. 투자를 정하고 싶다면 IRP 계좌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70%는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묶어두고 30%만으로 ETF나 펀드 등의 분산 투자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7대3 법칙을 추천합니다. 실패해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투자의 제일 원칙입니다. 혹시 이미 김진석 씨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법률 구조를 통해 개인회생으로 재기한 분도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길을 찾아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배신은 뼈아픕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진실은 내 평생의 땀방울을 지킬 최종 책임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의리가 아닌 냉정한 원칙과 검증된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